브라운을 하게 되면 시술 깊이가 깊게 들어가면 붉은색으로 남을 수가 있다. 근데 괜찮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는 붉은색으로 안 남아, 빨갛게 안 남아 이러는 거예요. 브라운 계열을 만들 때 사용되는 원료의 베이스가 레드인데 어떻게 붉은색으로 안 남는다는 거야. 나중에 이제 제가 색소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색소 제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베이스가 레드예요. 근데 몇몇 유럽이나 이제 나라에서는 다인종이잖아요. 인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컬러가 진짜 빨간 눈썹을 원하는 아일리시 분들은, 아일리시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빨갛고 눈동자도 빨가니까 빨간색 눈썹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붉은색부터 진짜 노란색까지 컬러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베이스가 옐로우를 쓰는 나라도 있어요. 그럼 붉게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안 거죠. 바보같이 이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우리가 아시아인이라고 아시아 쪽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실제 웬만한 나라는 거의 다 브라운을 만들 때는 거의 다 레드 베이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쓰여지는 컬러가 몇 가지 안 돼요. 브라운 종류가 그쵸, 정해져 있죠. 블랙 브라운, 다크 브라운, 초코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이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운 종류를 한 6가지 정도면 다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시술할 때 보면 브라운 종류도 2-3가지 안에서만 다 해결을 해요. 남녀 합쳐서 10개씩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2-3가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색소를 믹스를 해서 쓰여지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하얀 사람과 노란 사람과 검은 사람이 친구 셋이 왔어요. 컬러 배우면 똑같이 해요. 그럼 발색이 다 틀리게 나옵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친구는 되게 예쁜 라이트 브라운이 나왔는데 왜 저는 이렇게 좀 진하고 탁하게 나왔어요? 그럼 피부 톤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피부의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반영구를 하면서 시술을 하는 테크닉이 엠보, 쉐딩, 그리고 머신 패더링, 콤보 들어갑니다. 콤보를 2가지로 분리를 합니다. 엠보와 쉐딩으로도 분리를 하고, 패더링과 쉐딩으로도 분리를 하고, 그리고 엠보와 패더링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요렇게 하나 이렇게 2가지 기법, 선과 면이 만나는 기법과 선과 선이 만나는 기법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3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죠. 표피의 평균 두께는 0.1에서 0.3이에요. 우리 스킨 있죠? 요 겉에 있는 이 피부 두께가 0.1에서 0.3이라는 미리수를 가지고 있는데 건강한 피부하고 건강하지 않은 피부가 있어요. 그리고 반영구를 한 번도 안 받은 피부와 반영구를 10번을 받은 피부가 있어요. 피부는 표피는 손상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표피는 각질층, 투명층, 어리층, 유구층, 기저층. 근데 보통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예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엠보 시술을 많이 했어요. 엠보 시술을 많이 했는데 엠보는 표피와 진피의 중간층까지 들어갑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표피와 진피의 중간층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깊이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피부 표피 두께 다 틀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피부와 건강하지 않은 피부, 반영구를 안 받아봤던 사람과 3-4번, 4-5번, 10번 이상 받아본 피부. 근데 그것도 볼 줄 아셔야 돼요. 어느 날 고객이 오셨는데 눈썹 피부가 매끈해요. 광이 날 정도로. 자, 이런 분들은 반영구를 되게 많이 하셨던 분들이거나 레이저 시술을 여러 번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쳐도 피가 납니다. 스쳐도 피가 난다는 건 그만큼 표피가 얇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시술해요? 권하기는 제일 약한 테크닉을 권하겠죠. 약한 테크닉을 권하는데 표피층에 손상이 많이 되어 있으면 고객님들한테 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피부가 그만큼 손상이 돼 있는지조차도 모르시고 심하게 그 스카가 남아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설명을 드리고 가장 안전한 시술을 하는데 엠보라는 기법은 표피와 진피 중간층까지 들어갑니다 라고 저희는 배웠어요. 제가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진피까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표피도 웬만하면 기저층 위에까지, 그러니까 진피까지 안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야지 시간이 지났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거의 다 빠졌어요. 그래야지 예쁘게 새로운 눈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저층까지를 엠보 시술 깊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걸 기저층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피가 나면 안 돼요. 한두 방울 아주 이렇게 쪽쪽쪽 맺힐 수는 있어요. 근데 시술을 하면서 피가 막 줄줄 흐른다? 그런 분들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보다 피부의 밀도가 느슨해요.
그리고 혈관, 모세혈관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피부 밀도가 좀 더 쫀쫀하고 홍조, 모세혈관 확장증이 있는 분들 빼고는 얼굴에서 막 붉은기가 많이 뭐 실핏줄이 지나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남자분들 피부를 보면 약간 모세혈관 확장증도 있고 모공도 좀 더 넓고 피부 밀도도 여자처럼 쫀쫀하지 않단 말이에요. 남자분들은 피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칼날이 딱 들어갔는데 피부가 쫙 벌어진다.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안 돼요. 벌어지면 내가 이 사람 피부 진피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뭘로 체크를 하시냐? 최대한 피가 안 나야 되고 상처가 벌어지면 안 돼요. 벌어지는 순간 그냥 나 오늘 문신했네. 이분 내가 그냥 평생 책임지고 시술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겁을 줘서 안전하게 시술을 하세요. 근데 엠보 시술을 하실 때 그러면 한 3시간 걸려요. 근데 그거는 오래 걸리면 오히려 고객님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만큼 피부를 보호를 해주고 신경을 써서 해주는데 5분, 10분 만에 싹싹 긁고 한다? 그리고 천천히 하셔야 돼요, 시술은. 천천히 내가 지금 내 일정한 힘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체크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빨리 하잖아요? 그럼 깊이 조절이 안 돼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시술을 하셔야 되고 쉐딩이나 머신 페더링은 우리 표피의 각질층이나 가림층 정도까지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각화 과정에 의해서 그냥 시간 지나면 각질 탈락되면서 떨어져 나가게끔 안전하게 시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얕은 층까지 쉐딩이나 머신 페더링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시술을 해야 되겠어요. 꼼꼼하게. 그쵸? 아주 꼼꼼하게 정교하게 그러다 보니까 시술 시간이 길어져요. 시술 시간이 길어지고 요새는 또 고객님들이 워낙 내추럴한 내 눈썹 같은 눈썹을 원하세요. 하나하나 그 사람의 눈썹의 결의 흐름을 보고 살려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고 콤보가 있어요. 엠보하고 쉐딩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 결도 넣고 색도 넣고 눈썹 숱이 좀 없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고 페더링과 쉐딩도 마찬가지예요. 눈썹 숱이 좀 없는 분들은 이 눈썹과 눈썹 사이의 결이 간격이 있어야 돼요.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간격을 못 견뎌 하세요. 여기 살이 폈는데요? 여기 살이 폈는데요? 채워달라고. 채우다 보면 생으로 변화버립니다. 이게 성대선이 붙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유지를 해줘야 되고 특히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좀 더 잘 붙어요. 내가 힘을 최대한 약하게 해야지만 선도 번지지 않아요. 깊게 들어가잖아요? 니들이 무조건 깊게 들어가는 순간 터치업 할 때 오시면 선은 다 내가 생각했던 두께보다 2배 이상 커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껍지 않게 시술을 하셔야 돼요. 근데 피부가 밀도가 쫀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잘 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엠보하고 페더링을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지 기간을 좀 더 길게 하거나 결을 좀 더 선명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시술을 합니다.